보츠와나에서 여성은 단순한 가정의 주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문화와 정신의 수호자입니다. 신비로운 성인식 의례레비인 의례부터 조상의 치유 전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습이 그들을 통해 살아 숨 쉽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강력하고 신성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은 저와 탐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펼쳐집니다. 소녀들이 여성이 될 때 성인의 비밀의식, 의식. 보츠와나, 특히 츠와나족과 칼랑가족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인 인문의식이 소녀에서 여성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전환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은 종종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며 소녀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연장자 여성들이 이끄는 격리된 공간으로 물러납니다. 이 보호된 공간에서 그들은 전통 노래와 춤부터 깊은 문화적 가치, 영적 가르침,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까지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정신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세대를 하나로 묶어 조상의 지혜를 전수합니다. 이 경험은 자부심, 회복력, 그리고 강한 정체성을 키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순간은 공동체에서 여성, 아내, 어머니, 문화 수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의 시작을 알립니다. 영혼의 치유사, 조상을 소통하는 여성들. 보츠와나의 풍부한 영적 풍경에서 치유는 육체적 질병을 넘어 영혼과 정신으로 확장되며 이 신성한 일을 인도하는 것은 종종 여성입니다. 딩가카로 알려진 이 전통적인 치유사들은 징조, 꿈, 조상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치료는 약초, 의례적인 찬송가, 조상 숭배를 결합하여 조화를 회복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 출산 또는 사업 결정과 같은 주요 인생사를 앞두고 딩가카와 상담합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치유사가 아니라 영적 법과 정서적 웰빙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고대 관습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현대 과학이 점점 더 주도하는 세상에서 이 여성들은 현기상학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보존하여 몸, 마음, 정신, 전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세계 사이의 믿음, 조상과 기독교가 공존하는 곳. 보츠와나는 기독교와 전통신앙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독특하고 다층적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기독교인, 특히 성공회 또는 개신교인으로 식별하지만 조상들의 영성은 깊이 존중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두 시스템을 완벽하게 혼합합니다. 여성이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한 후 그 주 후반에 바디모 조상 영혼에게 기도와 음식을 바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이중신앙은 성경의 가르침과 선조의 지혜를 모두 인정합니다. 여성은 교회 총대주교이자 가정에서 의식 지도자로서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적 이원성은 혼란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것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변화에 열려있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신앙이 있는 보츠와나의 영혼과 단절되지 않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할머니, 신화, 사막의 영혼. 보츠와나에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 형태이며 특히 할머니를 비롯한 노인 여성은 가장 헌신적인 관리자입니다. 밤의 불 주변이나 아늑한 가족 오두막에서 그들은 신화적인 짐승, 사막의 영혼, 수수께끼로 말하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청취자들에게 도덕적 가치, 생존 지혜 및 문화적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비밀 우물을 지키는 뱀은 수완을 상징하고 방황하는 영혼은 조상의 지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를 생생하게 유지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일깨워줍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관, 유머, 삶의 경험을 이러한 구전 전통에 담아냅니다.
화면에 의해 점점 더 지배되는 세상에서 보츠와나의 구전 스토리텔링은 살아남고 번성하여 과거를 가깝게 유지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합니다. 많은 부족, 하나의 국가, 보츠와나의 문화, 모자이크. 보츠와나는 문화적 다원주의, 즉 조용하지만 강력한 민족 정체성의 모자이크 위에 건설된 국가입니다. 트스와나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칼랑가족, 바예이족, 헤레로족, 산족 및 기타 그룹은 다양한 언어, 관습 및 신념을 가져옵니다. 통일은 동일성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통해 달성됩니다. 여성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언어, 의복, 음식 및 의식의 관리자입니다. 입문식을 주도하든 조상 제물을 준비하든 그들의 행동은 문화를 살아있게 합니다. 현대의 압력이나 사회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보츠와나는 대체로 평화와 결속을 유지해 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보츠와나 라는 문구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 움직입니다. 이 집단 정신은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과 연속성으로 포용된 다양성, 즉 국가의 가장 큰 강점을 형성합니다. 조상의 목소리, 언어, 여성, 기억. 보츠와나에서 언어는 대화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억, 감정, 정체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많은 시골 가정에서 여성들은 사라져가는 언어의 마지막 유창한 화자입니다. 그들은 자장가, 민담, 의식적인 노래를 통해 방언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구전 전통은 부엌, 안뜰, 의식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세츠와나어와 영어가 공식적인 공간을 지배하는 반면 진정한 문화적 전달은 가정생활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불행히도 젊은 세대가 도시화된 세계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언어 중 다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 언어적 다양성의 수호자로 남아 과거와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언어는 저항의 한 형태가 되어 침묵과 시간 속에 사라질 수 있는 목소리를 보존합니다. 존중 우선, 예의, 겸손, 의미. 보츠와나에서 존중은 단순히 정중한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계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인사는 필수적이고 신중하며 특히 연장자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화는 항상 정식적인 두멜라로 시작해야 하며 안부에 대한 질문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성의 옷차림은 전통적인 환경과 의식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옷은 품위를 반영해야 하며 시선을 끌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화와 평등을 조성합니다. 여성들은 종종 이러한 기준을 모델링하고 시행하며 행동과 예를 통해 젊은 세대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예의에 대한 관심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 겸손,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보츠와나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빵을 나누고 유대를 쌓다. 진심을 담은 환대. 보츠와나의 환대는 따뜻한 환영을 넘어선 배려, 공동체, 전통의 신성한 표렴일원입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은 그들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손님은 손 씻는 의식, 함께 나누는 음식, 정성껏 준비된 식사로 환대받으며 종종 집안의 여성들이 만듭니다. 파푸와 세스와와 같은 주요리는 큰 공동 그릇에 담겨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신뢰를 구축하고 장벽을 허물고 친족 관계를 강화합니다. 시골과 도시가정 모두에서 환대는 삶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성은 요리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관리자로서 이 의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 흐뭇함은 식사를 추억으로 바꾸고 집을 안식처로 만듭니다. 흙에서 식탁으로,
보츠와나의 맛. 보츠와나 요리는 땅, 유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요리인 세스와는 오랜 시간 동안 조리된 고기를 손으로 찢어 만든 것으로 할머니에서 손녀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걸쭉한 옥수수 죽인 팝과 함께 제공되며 대부분의 가족 식사의 기본이 됩니다. 이 식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맛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항상 여성인 요리사들의 손길이 닿아 있으며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요리 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장작불 위에서 종종 야외에서 큰 소의 솥을 사용하여 온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식사 시간은 모임, 대화, 축하 행사가 됩니다. 음식은 결혼식, 장례식, 의식에서 제공되어 보살핌과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보츠와나에서 부엌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의 심장이자 유산의 수호자입니다. 특이한 즐거움, 애벌레, 수수맥주, 그리고 우유 전통. 보츠와나 요리는 모험심 강한 미식가들에게 회복력과 독창성에서 탄생한 풍미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판의 나무에서 수확한 모판의 벌레는 단백질이 풍부하며 종종 튀기거나 삶거나 말려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특히 차가운 보잘와, 즉 수수맥주와 함께 즐깁니다. 이 전통 맥주는 걸쭉하고 약간 시큼하며 집에서 만드는데 특히 의식이나 지역 사회 행사에서 즐겨 마십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와 비슷한 발효된 신우유인 마딜라가 있는데 팝과 함께 제공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음식 관습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적절한 발효, 보존 및 프레젠테이션을 보장합니다. 이것들은 생존 음식이 아니라 기후, 계절, 축하 행사와 관련된 진미입니다. 그들은 적응, 자원, 그리고 땅에 대한 자부심에 뿌리를 둔 요리 세계관을 나타냅니다. 모든 한 입은 정체성과 인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혼식은 마을의 것, 사랑, 소, 그리고 관습. 보츠와나에서 결혼식은 두 마음의 축하일 뿐만 아니라 가족, 시족,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식은 신랑 가족이 신부 가족에게 존경과 장기적인 약속을 상징하는 선물, 종종 소나 돈을 제공하는 로볼라로 시작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춤, 노래, 그리고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의식을 포함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여성은 신부를 위한 조직자, 조언자, 요리사, 그리고 멘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적인 커플조차도 종종 이러한 관습을 존중하며 교회의 의식과 혼합합니다. 여기서 결혼식은 사랑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산, 단합, 그리고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개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화적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오아시스. 강이 사라지고 생명이 폭발하는 곳. 오카방고 삼각주는 보츠와나에서 가장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경위 중 하나로 광대한 내륙 삼각주가 계절에 따라 범람하여 메마른 평야를 비옥한 습지로 바꿉니다. 이 특별한 생태계는 코끼리, 하마, 악어, 수백 종의 조류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너머에는 놀라운 인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 마을의 여성들은 삼각주의 리듬에 적응하여 갈대를 모으고 범람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생태 관광을 안내합니다. 삼각주는 물과 가뭄의 순환을 이해하는데 생존이 달려있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희귀한 조화를 지원합니다. 비의 가치. 화폐가 하늘을 기릴 때. 간구량이 예측 불가능하고 귀중한 땅에서 보츠와나는 화폐를 비를 의미하는 세츠와나어 단어인 풀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풀라는 단순한 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건배이자 번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풀라라고 말하면 성장, 영양, 풍요에 대한 희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는 농사 일정에서 정서적 웰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작물과 가축에 의존하는 농촌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노래하고 오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이러한 숭배는 자연의 순환에 깊이 조율된 문화를 반영합니다. 보츠와나는 화폐를 비의 이름을 따서 명명함으로써 물이 재산이라는 생태적 진실을 기립니다. 야생, 자유, 보호, 코끼리가 사슬 없이 돌아다니는 곳.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13만 마리 이상의 코끼리의 서식지이며 야생동물 보호를 국가적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초베 국립공원과 같은 곳에서 코끼리는 울타리 없는 광대한 풍경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무리를 통해 전해지는 고대의 지혜로 이동합니다. 국가의 보존 모델은 대량 관광을 피하고 대신 지속 가능성과 존중에 중점을 둡니다. 여성들은 야생동물 관리인, 교육자, 생태 관광 가이드로서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 보호가 남성의 역할만은 아님을 입증합니다. 보츠와나는 2014년 트로피 사냥을 금지한 이후 윤리적 사파리와 지역 사회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국가적 보물입니다. 숨쉬는 사막. 모래에 꽃이 피다. 언뜻 보기에 칼라하리 사막은 황량해 보입니다. 영원히 펼쳐진 모래 바다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린 후에는 깨어납니다. 야생화가 피고 풀이 흔들리고 얕은 웅덩이가 하늘을 비춥니다. 이 변화는 야생동물 이동과 인간 생존을 지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나 중 하나인 산족은 땅의 미묘한 징후를 읽어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았습니다. 여성들은 식용 뿌리를 모으고 물을 저장하고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생존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과 리듬에 대한 지식은 가장 혹독한 계절 동안 가족을 유지합니다. 칼라하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환 속에서 살아있으며 듣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드러냅니다.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자. 생존은 새로운 규칙을 씁니다. 보츠와나 사부티 지역에서 자연은 스스로의 법칙을 다시 썼습니다. 이곳의 사자 무리는 코끼리 사냥법을 터득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심한 가뭄으로 먹이가 부족해지자 포식자들이 적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본능이 되어 암사자에서 새끼 사자로 전해졌습니다. 생존은 종종 변화를 요구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포식자와 먹이의 드라마는 인간의 간섭 없이 펼쳐지며 균형과 존중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성 주도의 친환경 숙소와 협동조합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이 희귀한 광경에 매료된 관광산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부티의 사자들은 힘이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산족에서 츠와나족으로. 고대 뿌리의 땅. 보츠와나의 역사는 식민지화로 시작되지 않고 인류의 기원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숙련된 추적자이자 이야기꾼인 산족은 한때 남부 사막을 자유롭게 배회했습니다. 나중에는 소, 철제 도구 및 마을 생활을 가져온 반투어를 사용하는 정착민인 츠와나족이 왔습니다. 함께 이러한 계층은 현대 보츠와나의 문화적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성은 항상 언어를 가르치고 치료를 관리하고 의식을 이끄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보츠와나는 식민지화를 통해 많은 토착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1966년 독립 당시 이미 자체 통치, 합의 및 공동 자원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는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관습, 언어 및 의식을 통해 숨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프리카 모델. 문화에 뿌리를 두고 희망으로 움직입니다. 보츠와나는 조용히 기대를 저버립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독립 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츠와나는 꾸준한 성장, 민주적 안정 및 환경 리더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정책만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대신 보츠와나는 그것을 포용합니다. 여성은 점점 더 교육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여전히 조상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관광뿐만 아니라 자연이 신성하기 때문에 보호됩니다. 토착어는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사용됩니다. 장로들은 여전히 존경의 원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는 나라이며 변화에는 영혼을 버릴 필요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전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랍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